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하약 제조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약 제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채무선이 우왕 때 중국 상인으로부터 이제 염초 그 착치수를 이제 배워 가지고 하약 제조법을 습득했는데요. 그 당시 왜 하약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냐면 왜구 때문이죠. 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고려기 때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잖아요. 근데 이 왜국의 특징이 뭐냐면 근접점에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근접할 때 싸울 때 근접할 때 싸울 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근접해서 싸우기 전에 올라와서 싸우기 전에 멀리서 이제 격퇴에 필요한 하약 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약이 이제 이용해 갖고 이 하약 무기를 이제 배에 실은 다음에 외선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멀리서 격파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 말에는 하약의 제류법이 전래되어 하약과 화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고려 후기에는 외구의 창고를 막기 위해서 화포 사용이 절시 요구되었지만 원이나 명이 하약의 제조법을 비밀에 붙여서 고려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공민왕 때 채무선이 중국부터 그 제조법을 배워 들어와 1377년에 그 우왕 때죠. 정식으로 하통 도감을 설치했죠.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의 선지로서 한번 나왔어요. 예. 그 하역 제조를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 이후 이제 20 종에 걸쳐서 하기 생산에 필요한 그런 무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제 합동 도감을 설치해 갖고 하약과 하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자, 이로써 인제 1480 년에 진포에서 그 침입한 외선 5,500 척을 처음으로 합동과 하포로서 격파하여 하약을 이후 하약은 외국 국토에 큰 위협을 발휘했다. 그 이 진포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진포대전의 의미는 뭐냐면 해전 역사상 처음으로 하약 무기를 사용했던 거죠. 예전에는 이제 육전에서 주로 이제 하약 무기를 사용했는데 해전에서 이제 해전에서 그 배에 이런 그 대포나 이런 걸 싣고 하약 무기를 사용한 게 이게 최초예요, 진포대전이 세계 역사상.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고려의 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알겠죠. 고려의 배의 특징은 평저선 형태야. 보통 다른 그 배들은 첨저선이잖아요. 밑이 뽀쭉한. 근데 이건 평저선이기 때문에 그런 대포를 쏠 때 방동을 막을 수가 있어. 예. 이런 것들이 인제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시기 때 인쇄술의 발달은 특히 갈목한 일이다. 고려의 인쇄술은 대장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정식 목판 인쇄술에서 이동식 할판 인쇄술로 발전했다. 자, 목판 인쇄술과 할판 인쇄술은 다르죠. 목판 인쇄술은 나무를 인제 베어 가지고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말려 가지고 소금물에 인제 집어넣어서 말려서 그 뭐냐면 만든 건데 판은 이제 목판에다가 이제 여기 그 타 가지고 만드는 것이 목판 인쇄수고 활판 인쇄수 같은 경우에는 활자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조판에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활판 인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활판 인쇄수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속 활자가 있죠. 예전에 이제 활자 인쇄술은 송나라 때 처음 만들었었어요. 근데 송나라 때 만들어지는 활판 인쇄수는 주로 인제 주로 진흙을 뭐냐면 악교로 묻혀 가지고 만든 그런 그 활자였는데 이때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금속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책이 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그게 뭐냐면 삼정 고금 예문이에요. 삼정 고금 예문. 그래서 원래 삼정 고금 예문은 그 그 당시 이제 그 고종 때 고금 삼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인제 인쇄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자, 이때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정 고금 예문, 고금 삼정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인제 이 삼정 고금 예문은 고종 이전에 11 세기 때 인종 때죠. 인종 때 최윤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뢰서인데 이게 나중에 뭐냐면 분실됐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천도할 때 그때 인제 그 분실돼 가지고 그때 이제 최후가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그 책을 끄집어내서 다시 복간한 것이 이 고종 때 복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제 그 최윤희 때 고종삼정리가 이제 뭐냐면 그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니고 원판이 그 원판이 이제 뭐냐면
소실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간하는 과정에서 고종 때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냐면 이게 금속합자가 사용했다. 합자가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그 채용이 살았을 때 그 복간행위 아니에요. 자, 이와 관련된 기록이 예전에 기출문제 예문으로 나왔어요. 동국 이사국집에 실려 있죠. 그래 가지고 신성상정 예문 말미라는 글 속에서 그 당시 그 고군상정의 어떤 복간 과정에서 내가 집에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할파한 인쇄로 만들었다. 이 금속할자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이 책이 지금 남아 있지 않죠. 그렇지만 기록상 최초로 이제 쓰여진 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1377년에 이 금속할자로 가는 게 직지신경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할자로 이제 공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직지심체 요절이죠. 우왕 때 만들어진 건데 주로 고승이었던 배군이 역대 조사 승인들의 버워드나 어록들을 해서 선의 요체를 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직지신체 요절이에요. 그래 갖고 요게 인제 청주 흥덕사에 이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인제 개항 후에 그 뭐냐 프랑스 선교사든가 프랑스 대리공사인데 그 대리공사가 돈 주고 사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이제 소장돼 있거든요. 안타깝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걸 돌려달라고 하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돈 주고 사갔잖아,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프랑스 박물관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금속활자의 사용은 이제 고려 말에 더욱 활발해져 1392년에 서적원을 두고 주제와 이제 그 인쇄를 담당했다. 주제라는 건 할자를 만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직지심체 요절은 직지신경은 그다음 지금 2001년도에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돼 있죠. 이 직지신경은.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금속활자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와 관련된 이 후생 자료를 좀 볼게요. 그래서 거기 하약 제조부터 해서 후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금속활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499 페이지 펴 보시면요. 예. 자, 목판 인쇄와 이제 금속활자 인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자, 목판은 동일한 인쇄물을 많이 찍어내는 데 편리하여 일찍부터 만들어 사용했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다라리경. 요게 인제 지금 현존하는 그 뭐냐면 현존하는 이제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죠. 예. 최고의 지금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이고요. 자, 다라리경은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로서 상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책을 적은 붓으로 찍어내는 데는 목판 인쇄수가 절제하지 않다. 왜냐면 목판 인쇄수는 그 뭐냐 밑둥을 잘라 가지고 뭐냐면 물에 말려 소금에 말려 가지고 인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걸 다 파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적은 종류의 책을 그러니까 적은 붓을 찍어내는 데 뭐냐면 어 적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량으로 이제 찍어낼 때 이제 목판 인쇄술이 필요한 거지 적은 책을 가지고 인제 뭐냐면 찍어낼 때는 목판 인쇄보다는 할판 인쇄술이 훨씬 더 낫다는 거 할자 인쇄술이. 그래서 인제 할자 인쇄술이 인제가 편리했는데 할자에는 크게 목할자, 토할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통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진흙을 아구에 붙여다가 맞춘 건데 공이할자라고 하는 거죠. 송나라 때 만들어진 할자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금속할자를 만들었어. 예. 그래서 요 할자들은 많이 찍다 보면 닳아 없어지잖아. 근데 금속할자는 상대적으로 닳아 없애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죠. 예. 그래 가지고 많은 책을 더 뭐냐면 찍어낼 수 있다. 소량으로 필요한 다종의 책들을 많이 찍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금속할자는. 할자 인쇄는 한 번 할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 잘 간수하면 필요할 때 수시로 판을 짜서 값싸게 책을 찍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인제 할자 인쇄술을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이건 송나라 때 그 관련된 내용이죠. 세계사 관련된 내용인데 필승이라는 사람인데 자 찰흙을 흙으로 할자를 만들어 책 인쇄를 시도했다. 흙에 아교를 만들어서 섞어서 만든 고니할자가 그것이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고니할자는 내구성이 약해 자주 일그러졌으며 할자를 판에 고정시키는 물질의 접착력이 약해져 자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용화가 실패하고 말았다. 이걸 프레스라고 하는데 할자가 있으면 이 할판에다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판 고정하는 기술이 부족했나 봐. 자, 우리나라는 이제 왜 할자 인쇄술이 나왔냐 하면 여기 배경이 나왔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으며 독서 학문하는 이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찍어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목판 인쇄술처럼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적합하잖아요. 근데 소량으로 그 뭐냐 다수의 이제 촉들을 찍어낸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소량으로 찍는 데는 이게 목판 인쇄술과 적합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할자 인쇄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종 소량의 인쇄를 찍기 위해서는 할판 인쇄술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할자 인쇄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금속 할자 사용의 의의를 보면 저기 배경이 나와요. 금속 할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 전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질기고 깨끗한 얇은 종이가 있어야 된다. 자, 고려에서 품질이 우수한 종이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했는데 중국에서 품질이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고려는 양질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저 당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중국하고 좀 약간 특이하거든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인쇄에 적당한 먹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순먹은 유성목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됐고, 실제로 할자를 만들 수 있는 금속 가공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할자를 주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청동이 대량 생산됐으며 그것을 가공하는 금속 세공 기술과 청동 주조 기술이 축소되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할판이 있으면 할자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프렌스가 필요하죠. 프렌스 기술이 필요한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었죠. 할자를 판에 고정시키고 접착성 물질의 개발도 중요하다. 자, 이런 요소들이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금속 활자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한 다양한 서적에 필요한 독서 계층이 있었던 거 인쇄 기술 발달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다섯 번째죠. 요거는 기술적인 거고 이건 수요하고 관련된 거죠.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는데 수요가 없으면 찍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양한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계층이 존재했고, 그리고 독서 계층의 그 내용이 그 절대 그 비중이 중국보다 적었죠.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중국이나 우리나라 인구는 적든 말든 간에 다양한 서적이 필요한데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뭐 목판 인쇄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찍으면 단가가 나오잖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다양한 서적이 하지만 너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목판 인쇄술 말고는 단가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판 인쇄술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금속활자 책을 인쇄한 구체적인 사례는 13세기 때 이제 보인다. 하나의 설이죠. 이거는 남명 청하 상종 중도가 중중부의 건말에 있는 최유의 최후죠. 최유는 최후의 글에서 의하면 이 책은 선문에서 가장 기묘한 책인데 전하는 것이 많지 않아 얻어보기 어려워 주자본에 의논해서 고종 26년에 다시 새겨 널리 전했다. 이렇게 있고요. 1239년 이전에도 금속활자가 이미 만들어져 사용했음을 알려진다.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설이고 어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건 그 밑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삼정 고급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공부를 좀 깊게 파신 분이나 좀 약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이 꼭 이상한 걸 골라 갖고 답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개분 그 틀린 거든요. 예. 그거예요, 그거. 왜냐면 우리가 인제 교수님들이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인제 전공한 분야에서만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통로를 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제 튀어 보겠다고 이런 것들을 쓰면 뭐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 이게 뭐냐." 이걸 쓰면 당연히 쟤는 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그냥 통론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쓰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삼정 고문에는 28부다. 그래서 신인상정 예문 발미에는 이거는 예전에 시험 문제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 이규보가 쓴 그 동국 이상국집에 남아 있어요. 그래 갖고 자기가 이제 책에 남아 있는 것들을 한 건 있었는데 삼정 예문을 가져와서 최후 때 다시 복간을 시켰다.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 인종 때 최윤희 등이 겪은 삼정 예문 50건이
세월이 지나 책장에 떨어지고 글자가 결시되어 최충원이 다시 두 부를 서서 예간과 자기 집에 각각 한 부를 간직해 뒀는데 강화천도 때 한 부만 남게 돼요. 자기 집에 있는 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주자도 그래서 할자를 만들어서 28부를 인쇄하여 여러 간서를 나누어 간직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있죠.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 예문으로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료 2번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 동국 이상국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성상정 예문 발미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내용의 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다시 주조하게 됐는가를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 삼정 예문 관련된 내용을. 예.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죠. 마침내 주자라는 건 할장을 만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용공 28본을 인출하여 여러 간청에 나누어 보관하게 하니 모든 유사 관련 그 간청에서 일시되지 않게 그러니까 소실되지 않게 상가 전하여 나의 통정한 뜻을 저보지 말지어다. 요 내용인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책은 지금 앞에서 언급한 것은 남아있진 않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금속활자 인쇄한 헌전 신문은 우왕 3년에 시도대에 강기가 있는 배우 하상 초록 불조 직지 신체 요절 그러니까 직지라고 보통 요구하는데 직지라고 불려지는데 요게 원래 풀네임이에요. 이 풀네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직지 신체 요절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책이 청주모 콩덕사 주자에서 찍었다고 기록된다. 여기에도 보면 사찰에서 보통 이제 인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국가기관에서 인쇄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가기관에 인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사찰에 가갖고 인쇄를 많이 했어요.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사찰에 가보면 불경을 찍는 과정에서 활판 인쇄술 기술이 되게 발달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민간 서적이나 불경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거기 사찰에 가 갖고 인제 많이 인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직지심체 요조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형되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이 그 밑에 있고 그래서 금속활자 인쇄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거기 판 뭐 요 기술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알 필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하약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559 페이지 볼게요. 자 559 페이지에 보면 하약 제조와 화포의 제작인데 그 앞부분에 제가 읽지는 않지만 그 당시 이제 목화 재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목화 재배로 해서 우리나라에 큰 의료 혁명이 일어났다. 의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데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예 한번 각자 인제 시간 되실 때 읽어 보시고 자 여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약의 제조와 화포 제작. 자 하약의 전례는 14세기 전반 공민왕 이전에 추정되고 목룡보다 다소 앞섰다. 공민왕 5년 총톡을 사용해서 전을 발생한 기록인데 이게 뭐냐면 전이랑 할이거든요. 보통 인제 우리 그 할 같은 거 쓰면 운동 에너지로 해 가지고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다가 하약통을 달아 갖고 발사시키면 이 운동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에 의해서 더 뭐냐면 가속화되죠. 그 이용해서 이게 뭐냐 전을 뭐냐면 이용했는데 그래서 하sad에다가 요게 밑에다가 그 하약통을 인제 넣어 가지고 하약통에 불을 땡기면 더 멀리 더 세게 적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전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걸 하전이라고 했어요. 하전.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발생한 기록이 있어 이때는 이미 유통식 학위가 인제 사용될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있고 유통식 학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아실 것 같고 예전에 뭐 중국사 책 볼 때 하약 무기의 종류 같은 게 쭉 나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 있나? 자 지금 넘어갈게요. 자 고려에서는 하약 병기의 위력에 놀라기는 했지만 아직 학위의 제조와 하약 조제법을 알지 못한 상태다. 아마 인제 요 학위들은 중국에서 그냥 완제품을 가지고 온 것 같아. 제조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 당시에는 그것을 알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하양욱은 당시 기승을 부렸던 왜구를 설명하는 데 필요로 그 제조가 매우 적시됐다.
근데 하향 무기 자체가 일단의 원인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에서는 국가 기밀이잖아요. 왜냐하면 핵무기 만드는 기법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알려주죠, 요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적으로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고려에서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하약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으나 명나라에서는 주저했던 끝에 공민왕 23년에 그 연초 50근, 유황 10근 다 하약 무기를 만드는 이제 재료들이죠. 급하게 필요한 약품들을 고려에 지급했다. 그러나 화약 재료 기술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최무선이 이제 오랫동안 어떻게든 이 화학 제조법을 이제 알아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까지 가서 화학 제조법을 배우려고 했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그 우한 때 가서 이온을 통해서 염초 자치수를 이제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화약을 만드는 법을 이제 해서 결국엔 터득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려에서 최무선의 기술에 따라 화약 제조를 위해 우왕 3년에 국가기관이었던 하통도감을 설치했다. 요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통도감의 발족과 함께 하약과 각종 학예 재료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대량 생산 단계로 들어섰고, 얼마 후 20종에 가까운 학위가 제조됐으며 우왕 4년에는 학위 발사 전문 부대였던 하통 방사군이 이게 뭐냐면 형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통이라는 것은 이제 화약을 얘기하는 거고, 방사라는 것은 던지거나 그 당시 화약을 던지는 그런 그 척 척 이게 뭐야 척후병 같은 사람도 있었나 봐요. 아니면 화약무기를 이용해서 대포를 쏘거나, 그다음에 화약무기를 이용해서 그 화약을 이제 하늘에 달아 가지고 멀리 쏘거나 하전을 쏘거나, 그렇게 이제 전문화된 부대를 하통 방사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인제 중요한데 하포를 전선에 설치했죠. 그러니까 하약 무기를 전선에 설치해 가지고 해전에 이용했던 사례가 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제 세계 역사상 진포대전이 대첩이 인제 뭐냐면 대표적인 거죠. 이 진포대전 때 하포를 전선에 설치해서 배에 설치해 갖고 최초로 해군에서 해전에서 하약 무기를 이용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외국 격퇴에 유례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우왕 6년에는 전라도 진포에서 그 당시 외선 500척을 선멸하여 하는데 하포가 커다란 부실을 했고, 그 밖에도 여러 전투에서 하포는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크게 이바지였다. 그런데 고려 말 제조된 초기 하표는 탄환 종류에 쏘아서 적을 살생시켜 목표를 파괴시키는 걸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시전, 그러니까 앞에서 하전 형태로 보시면 돼요. 시전을 발성해서 목표를 패우는 소위 하공 때 이용했다. 발사문은 주로 하전을 쓰였고 그 다음에 철탄자가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시전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이게 그 할솔자 같은데 주로 이제 그 하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있다가 이제 하사에다가 여기 이제 화약통을 달아 가지고 멀리 발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불을 붙여 가 기름을 붙여 갖고 인제 이렇게 불 붙인 다음에 화약통을 달아 가지고 발사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 같고요. 자, 철탄자가 사용한 거는 인제 요 조그만 구에 그 총기에다가 그 총알을 놓고 발사시키는 거죠. 예, 불 화약을 붙여 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화약 무기를 화약 에너지 폭발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화약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탄들, 그러니까 화약이 와서 대포가 나가서 터지는 형식의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약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 자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19 세기 들어가서이고요. 19 세기 전까지는 주로 이 화약 무기를 뭐냐면 다른 물체에 이용해 가지고 뭐 화살이라든지 뭐냐면 여러 가지 나무 빵태 화살이라든지 철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화약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의 운동 에너지를 뭐냐 가속화시켜서 적을 격파시키는 무기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철탄자 탄환이 본래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발사력이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전을 많이 사용했고, 시전에다가 하전은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공 발사물에 하전을 이제 사용됐고, 그다음에 철탄자를 사용했는데 초창기 때는 잘 사용하지 않다가 조선시대 때 이게 많이 사용했어요. 조선시대 때 대포나 조그만 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철탄을 놓고 여기에서 인제 폭발시키면 요게 운동 에너지를 가속화시켜서 적을 설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그 밑에 인제 무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무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을 인제
그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민한국사 114페이지 볼게요. 어 잠깐만요. 아, 시민학사가 아니라 제가 말 좀 잘못한 건데요. 니베르 교과서 볼게요, 니베르. 예. 제가 잘못 적어 놨네. 114페이지. 여기 부분인가? 잠깐만요. 이 표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예. 자, 니베르 보면 이제 인쇄술 무기 기술 발달은 앞에서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천문학과 의학 발달 관련된 내용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과학과 기술은 잡하고 여겨져 천시됐지만 천문학과 의학적인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야는 상당히 발전했다. 특히 천문학은 천문 가축과 역법 개선을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이 분야에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천문과 역법을 등 간증이 4,000대 성운관이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곳에 관리대 천성대 관측 업무를 뭐냐면 수행했다. 첨성대라는 것은 우리가 경주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려시대 때 경주 외에도 개성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은 잔존돼 있지만 아마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덕을 간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법 연구도 점차 발전했다. 고려 초기엔 신라 때 쓰기 시작했던 당의 성명력 그대로 사용했으나 후기 때 이제 원의 수신력을 차용해서 그 이론과 계산법을 충분히 소화했다. 여기인데 약간 이건 잘못된 거죠. 수신력은 채용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요. 성명력을 약간 보충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명과 외교 관계에서 긴밀해진 국민학 말년에 명예 대통령이 시행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뭐냐면 역법을 수용해서 썼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역법은 뒤에 이제 뭐 칠정사 정도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학이 발달했다. 세이감에서는 의학 교육을 시행하고 의원을 뽑는 의과를 을 주관하였다. 고려시대 의학은 방송의 의학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주적 의학을 발전하는 항약방이라는 독자적인 철학방이 일어났다. 자, 항약방이라는 건 우리나라 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이런 의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때 고려 말기 때 항약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강화도에서 대장경을 만들 때 대장도경과 함께 간행한 것이 항약구국방인데 요거 외워 두시라고 했죠. 항약구국방은 현존한 우리나라 최고의 의학 서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약제 180여 종이 소개되었다. 한약을 바탕으로 한약 구국방이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갈게요. 한번 끊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